제3회 서울시와 함께하는 청년마음 콘서트. 반갑습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조은영입니다. 벌써 3회를 맞은 청년마음 콘서트인데 올해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인생의 고민도 참 많으실 테고 또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까지 아마 매일 매 순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기다가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더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MZ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1부는 말이죠. MZ세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데에 유용한 그 나침반이 될 그런 뭐 요즘에 그 나침반 이런 건 뭐 잘 안 보나요? 잘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침반보다 더 유용한 인생의 조언을 해주실 두 분의 방송인이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여러분의 감성을 시원하게 뿜어낼 줄 밴드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전에 얘기로 채우고 또 오후에는 음악으로 채우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순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BS 스포츠예술가학원 라이브 커머스 하지혜 원장님을 모실 텐데요. 위기는 곧 기회, 가슴 뛰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BS 스포츠예술가학원에서 원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라이브 커머스 제작사를 운영 중에 있는 하라인컴퍼니 대표 하지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이 여러분의 그 열정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열정 이것밖에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하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이 순간까지 어떠한 스케줄보다 어떤 자리에서 마이크 잡는 그 순간보다 굉장히 설레이고 가슴 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일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나중에 내 꿈은 방송과 관련된 꿈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방송 관련된 일을 하겠다. 뭐 컨텐츠나 네, K-팝, 방송 작가, 진행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손 내려주시고.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던 그 꿈을 꿔왔던 한 사람으로서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의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방금은 라이브 커머스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하지혜 대표입니다 라고 인사했지만 사실 저는요, 아빠가 출근할 때 네, MBC 뽀미 언니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여러분 산삼을 캤습니다! 이렇게 하는 MBC 고향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농산물, 특산물, 수산물 안 가본 산, 바다 들이 없을 만큼 한 8년 동안 전국 투어를 하면서 그런 생산자들의 상품들을 소개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라이브 커머스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지금은 강연도 하고 있고요. 행사 MC도 보죠. 방송하죠. 또 저녁에는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낮에는 어떻게?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회사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또 많은 회의와 다른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혜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제 직업은 몇 개예요? 여러 개 맞죠? 사실 아까 방송이 꿈이에요라고 했지만 아까 어떤
쪽을 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 계신 분. 방송 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연기자. 혹시 MC나 방송인을 꿈꾸는 분 계시나요? 아나운서를 꿈꾼다? 몇 분 안 계시고. 연기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연기자.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리고 연출에 관심이 많다.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꿈이 있네요. 서로에게 박수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요. 요즘에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면 우리 친구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할 때 가장 가슴이 뛰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요? 글쎄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어떤 일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일 할 때 가슴이 뛰는지 내 자신을 모르는 분들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뭐가 돼야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또래 친구들보다 이미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는 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꿈을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전해볼게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뽀면이는 원래 잘났잖아요. 뭐 지금 보니까 일정도 많고 뭐 억대 연봉이고 맨날 바쁘다고 하시던데 원래 잘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혹시 경상남도 남해라고 아세요?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 저녁 7시만 되면은 암흑의 세계입니다. 다 불을 끄고 자요. 주변에 놀 거라는 거는 산, 바다들밖에 없어요. 제가 올해 36인데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무슨 50대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저는 문화생활이 뭔지 모르고 자랐어요. 심지어 영화관을 20살 때 처음 갈 정도로 그런 문화생활, 놀이공원, 에버랜드 전혀 모르고 그냥 친구들과 하하호호 하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중학교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막 놀다가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는데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저를 막 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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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야, 커서 니 나중에 저 사람처럼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봤는데 이 네모난 TV 속에서 어떤 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힘내시라고 건네는 그 말에 그냥 저도 모르게 이 가슴에서 막 많은 울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박경림 씨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박경림 씨 아세요? 네, 정말 박경림 하면 어떤 분이세요?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냥 그 방송에서 그분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해서 다음날 학교를 가서요,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TV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TV에 나와서 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건 말이야 연예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요? 연예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하러 가야지. 방송국에 가야지. 방송국이 어디 있는데요? 서울에 있어. 그래요? 저 연예인 할래요. 이 한마디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그 연예인 중에서도 말을 하는 직업인 방송인이 돼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재밌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해는요,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제가 1남 3녀 중에 셋째 딸인데요. 경상도 분 혹시 계시나요? 경상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억수로 엄하고 무뚝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분의 아버님도 좀 무뚝뚝한 편이시죠? 그쵸? 아빠 밥 먹자. 밥 물어. 아빠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 시끄럽다. 이거 해라. 뭐 단답형이에요. 그런 분한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나는 방송인이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가신다가 미쳤나 시끄럽다 뭔 딴따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노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내가 이제 고3이 됐을 때 서울로 가야지 방송국이 있고 서울로 가야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송인이 될 수 있는데 아빠가 서울로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학교 선생님 아니면 공무원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가 어딘지 알고 어디 가려고 하노? 시끄럽다!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설득을 시켜야 돼서 다른 친구들 수능 공부할 때요. 저는 방송인에 대한 미래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과박스 몇 박스를 자료를 모아서 부모님 앞에다가 드리고요. 아빠가 그럼에도 반대해서 그 사과박스 2박스에 되는 양의 방송인의 비전을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거실에 엄마 아빠 앉혀놓고 저는 20살 때 이렇게 할 거고 박수를 주시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20살 때 이렇게 할 거고요. 21살 때 이렇게 할 거고요. 27살까지 제 꿈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래 서울로 가라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진짜 아빠 내가 내 꿈을 마음껏 펼쳐볼게. 대신에 엄마 아빠가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나 10원도 안 받고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꿈을 펼칠 수 있게 허락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빠가 니 그렇게 하고 싶나? 진짜 하고 싶다. 알았다. 서울로 가라 했거든요. 진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진짜 1원도 안 줘서 남은 한 보름 동안에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안 줄 뿐이야. 아빠가 뱉은 말은 절대 바뀌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바닷가 출신이니까 섬소녀니까 친구네 집 가서 알바를 해가지고요. 117만 원 모아서 버스 타고 서울에 와서 서울에 온 첫날에 찜질방에서 자기 시작해요. 그렇게 서울 생활을 시작했는데 학교를 제가 건대를 나왔어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같이 잘 어울리다 보니까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리더십 전형으로 서울로 학교를 오게 된 건데 학교 입학신날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남해에서 왔는데 내 방송인이 꿈이거든. 근데 서울이 어딘지 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줘 해가지고 찜질방에서 살다가 친구들 도움으로 하숙집 알아요? 그 응답하러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막 몇 개월 하면서 서울 생활 적응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내가 방송인을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왜 학교 생활만 적응하고 있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방송인이 되려고 열심히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라면은 서울 생활 6개월째에 나 방송인이 돼야 되는데 할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을 거예요?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도전을 하셨을까요? 저는 MBC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TV 속에 나왔던 박경림 씨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방송 가면 박경림 씨를 내가 어떻게 만나요? 그때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라는 방송을 하고 계셨을 때여서 제가요 학교 수업 없는 날 10시부터 MBC 앞에서 계속 있어요. 그 생활 한 7개월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박경림 씨 얼굴이 보이길래 제가 잠깐만요 저 좀 만나주세요 했는데 차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급한데 어떡하지 할 때 그 선배가 타고 있던 차 넘버를 외워서 그 다음부터 그 차 넘버 보면은 걔 차를 막 막았어요. 저도 만나달라고.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선배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너 누구니? 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박경림 씨를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방송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방송하는 거 반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치열하고 여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곳이야. 부모님이 하지 말란 이유는 있을 거니까 하지 말고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를 나오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막상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저 잘할 수 있어요 밖에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열정이라고 하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더 이상 찾아가는 건 민폐다. 열심히 준비하자 해서 진짜 매일같이 여러분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고시원에서요 모나미 볼펜 아시죠?
그걸로 물고서 하루에 몇 시간씩 발음 교정하고 발성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날 낮 2시 정도인가요? 띵동 합니다. 누구세요? 띵동 띵동 띵동. 나갔더니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너무 시끄럽게 해서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방송인 꿈꾸는데 돈이 없어서 연습실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준비가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요 행사 MC를 먼저 시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이버에서 MC, 행사 MC, 축제를 검색해서 모든 걸 다 찾아갑니다. 한 1년 동안. 1년 동안 4계절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행사 축제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다들 이렇게 하는구나. 틈새가 있구나라고 해서 남들이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다음에 프로필을 예쁘게 찍은 다음에 여러분 그 프로필 맞는 파일을 가지고 저는 어딘가 올려놓고서 띠리리리리 하재씨 며칠 시간 내시나요? 오세요. 이렇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프로필 맞는 파일을 가지고 고양시청, 파주시청, 광명시청 문화관광가를 찾아가서요. 저 MC 하지혜를 꿈꾸고 있는데 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기회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회를 따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행사페이 0원. 당신이 누군지 알겠어요. 했던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0원으로 시작했다가 한 달 있다가는 10만 원 주시대요. 그 다음에 20만 원 주시대요. 몇 개월 했더니 30만 원 주시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냐면 내가 여기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까지 진행해 하지였습니다 라고 인사드릴 때요. 나는 고양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경 왔던 광명시 관계자께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고 섭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다이어리를 봤더니 행사가 그달에 18개가 있는 거예요. 웃으셨는데 보세요. 22살, 3살 때 30만 원 받고 18개면 500만 원 이상 버는 거잖아요. 우와 나 이러다 빌딩 사겠다. 진짜 부자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와 역시 하면 되구나. 그러고 지내다가 또 사람이요. 쭉 행사다가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유명한 연예인이 왔는데 그런 거 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박수가 요 정도인데 그냥 유명한 그때 누구 나왔냐면은 시스타라는 가수가 왔어요. 시스타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등장만 하고 걸어서 나오기만 사람들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한 5천 명의 박수 함성이 진짜 여기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서 와 부럽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되게 서러웠던 거는 시스타 무대가 끝나고 나서요. 제가 엔딩 멘트를 하러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삶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5천 명이 나 한 바닥 정도 되는 이 대본을 말을 해야 되는데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다 뒤통수만 보고 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안 되겠다. 방송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때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요. 방송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MBC 고향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고 그 프로를 하기 위해서 제가 MBC에 어떻게 한지 맞추는 분에겐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MBC 방송 하나 해야겠다 라고서 제가 어떠한 걸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말한 이 삶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찾아간다고요? 또 박경림 씨 찾아가서 써달라고 한다. 또 다들 많은 분들이 찾아간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그 프로를 하기 위해서요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국 혹시 가보셨나요? 보안이 정말 심해요. 내가 MBC 왔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입증이 있어야만 들어가는데 출입증이 없어서 저는요 담을 넘었어요. 심지어 어땠냐면은 카드를 찍잖아요. 지하철 타면은 카드 딱 찍으면 문 열리잖아요. 그때 막 따라 들어가서 뛰어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한 1년 가까이 했더니 MBC에서 누군가가 손잡고 나오더니 당신 나오세요. 누군데 이렇게 와서 맨날 하는 거예요? 저 진짜 MBC에서 리포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한 번만 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1년 만에 잡은 기회인데 사실 저는 제대로 된 여러분처럼 교육 과정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되게 많이 혼나면서 배웠어요. 매일매일 울면서 큐! 했는데 막 얼려서 잘못하고 큐! 했는데 카메라 여기 봐야 되는데 여기 봤고 막 많이 혼나면서 배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결국에는 어렵게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여기 계신 한 분이 여기 계신 작가님이 개편 시기가 되어서 다음에 다른 프로 갔을 때 또 섭외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요. MBC 들어간 지 2년 만에 프로그램 5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한테 그래요. 너 뭐 MBC 딸이야? 너 MBC 뭐 라인 있어? 저 진짜 고시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꿈이 있고 간절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MBC 전광판에서 뽀면이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보고서 제가 400대 1로 뽀면이가 됩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가에 가면은 면접이라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은 가서 제발 핸드폰 보지 말고 내가 준비한 것만 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한 거는 집에서 이미 게임 끝내고 와야 되고 현장에서 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보고 있다가 잘 보세요. 다들 이렇게 준비했네? 그러면은 나는 다르게 방향을 틀어야 돼요. 저도 MBC에서 400대 1이었을 때요. 제가 제일 인지도가 없었어요. 마지막 3차 최종 갔을 때 2명은 되게 유명한 분이었고 대형 기획사 소속이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나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했지만 심사위원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해서 제가 자신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된 거거든요. 어떠한 기회는 누구 해볼래요? 준비된 사람 해볼래요가 아니라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하는 그 자신감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어쨌거나 중학교 때 꿈을 꿨던 이 MC, 방송인에 대한 꿈을 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방송에 꿈을 꾼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까봐 한 줄로 정말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고 누구나 억대 연봉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방법은 이겁니다. 레드 오션, 블루 오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잘 보면은 레드 오션 속에서 분명히 블루 오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하지라는 사람을 검색해보면 행사 여왕이다, 라이브 커머스 여왕이다, 뭐 억대 연봉이다 막 써 있어요. 저 처음부터 이렇게 된 사람 아니고 나 잘 될 거야 자신감 하나로 가지고 올라왔지만 지금 뉴스 보기가 겁날 만큼 모두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3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매일같이 스케줄하고 바쁘고 열정으로 막 쫓아다니고 있던 그 무렵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느 순간 백수가 되더라고요. 매일 행사하고 MC 보고 강의하던 모든 것들이 사람을 못 모이게 하니까 말 그대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이 없으면 뭐예요? 백수잖아요. 내가 옛날에 뽐이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이 없으면은 일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지금도요. 저희 방송계 같이 했던 동료들 코로나만 끝나봐. 끝나면 다시 시작할 거야. 또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예요. 근데 저는 사실 코로나 때 정말 돈을 많이 벌었고 코로나 때 더 많은 성과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어려운 시장이다, 힘들다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고향에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뵀던 그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물건을 받아서 주렁주렁 열려있는 사과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했고 꼬막을 캐서 꼬막을 팔았고
장어를 잡아서 장어를 팔았고 그 생산자들과의 소통을 잘 해왔고 그 아버님 어머님에게 정말 좋은 상품들을 저렴하게 잘 공급받아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연결을 한 거잖아요. 다들 일이 없어서 아, 뭐하고 살지? 뭐하지? 심심한데? 라고 할 때 저는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쉬는 날이 없을 만큼 너무 바빴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다 해결하지? 그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라이브 커머스 제작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 연기자가 될 거예요. 연출가가 될 거예요. 물론 어떤 꼭지점을 정해놓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는 목표 지점은 좋으나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가지 마시고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피가 나더라도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좀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지금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저앉고 싶다. 아, 때려칠까? 아, 못해 먹겠는데?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하지 못할 서러움이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난 꿈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 목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온 거였거든요.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면요. 그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바보는 난 변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현자는 난 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말이 뭐냐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빨리빨리 내가 뭘 할 수 있지?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되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하되 남들과 다른 한 끝이 있어야 되고 한 방이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꿈이든 여러분 다 이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마인드 그리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주저앉았을 때 손 한번 내밀어서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나도 그 어려움이 아니게 웃으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우리 동기들, 선후배들 서로 꿈을 응원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남들한테 말 못해서 끙끙 앓지 말고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아, 털고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꿈은요 진짜 이루라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빠른 걸음보다는 바른 걸음으로 그리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처음에 행사페이 0원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딘가에 갔을 때 누군가의 월급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나를 본 사람들은 우와 부럽다. 뭐 원래 잘났겠지. 뭐 집안이 괜찮겠지. 그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 전 여러분들보다 더 안 좋은 조건에서 꿈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으로서 세상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요. 내가 진짜 어떤 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슴 뛰는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방송에 꿈이 있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본 강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하지 원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그 하지 원장님을 방송을 통해서 만난 지가 꽤 오래됐죠. 네, 10년 되었습니다. 네. 근데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봤고요. 지금까지도 2년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의 말씀, 또 우리가 방송인들이 되기 위한 부분들은 뭐 그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또 특히 실감적인 느낌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사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라디오 DJ가 너무 하고 싶을 때 너 해본 경험이 있어? 아니요. 잘할 수 있어?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의 첫 라디오 DJ로 데뷔시켜 주신 분이 옆에 계신 조은영 국장님이세요. 그 감사함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하고요. 이렇게 저를 믿고 기회 주신 국장님께 그때도 감사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진짜 그때 뭐 믿고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셨지? 더 그 감사함이 제 마음속 깊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찾아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 강의하면서 가는 길들은 다 그 길을 달려가고 있지만 본인들이 실천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게 쟁취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지 원장은 그렇게 실천을 했고요. 저하고 라디오뿐만 아니라 그 쇼 프로그램 진행도 공동 진행을 해서 임영웅 씨가 왔을 때도 같이 방송을 했었고 뭐, 많은 가수분들하고 함께 했었던 아주 멋진 하지혜 씨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지혜 원장님의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언니처럼 누나처럼 친근한 느낌으로 함께 하셨을 텐데 우리가 현실에서도 어떤 고민이 있으면은 가장 친한 선배들부터 찾아보지 않습니까? 비슷한 고민을 해봤고 또 같은 시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공감부터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혜 원장님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자, 언니 누나 같은 선배를 만났으니까 이제 오빠 같은 또 형 같은 삼촌 같은 그런 선배님을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 설명이 필요 없는 방송인입니다. 조영구 씨를 모십니다. 꿈에 대한 비전, 도전 없는 삶이 도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와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박수를 이렇게 대충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저기 지금 손 만질 때가 아니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조영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저는 요즘에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야, 이 사람아로 가수로도 활동했고요. 그리고 제가 SBS 전문 MC 공채 일기로 28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방송에 들어가서 MC도 하고 리포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의 TVN이 알죠? 그걸 20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 또 기네스 기록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이사 업체 사업도 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조영구가, 가진 것도 없던 조영구가, 가난했던 조영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두들기고 도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저 조영구가 달려왔습니다. 저 보니까 잘생겼죠? 나 수술했다. 수술? 눈 수술했는데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수술한 이유도 임영웅처럼 저도 좀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내가 요즘 트로트 가수 하면서 요즘 잘생겨야 돼요. 요즘에는 가수도요 자기를 꾸미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트로트 가수도 막 이렇게 서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춤도 춰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자, 조영구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특히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면서 그 모든 돈을 다 날리면서 보증을 잘못 쓰면서 집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사형제랑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갈 데가 없어서
단칸방에 6명이 살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화가 나니까 매일 술만 드시는 거예요. 술만 드시면 괜찮은데 그 술을 먹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어머니를 막 이렇게 힘들게 막 구타도 하시고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밥상을 다 엎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만 오면 우리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을 안 하셨어요. 아예 술만 드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비관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완전 지금 술에 찌어들면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제가 너무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 때는 육성회비 같은 돈을 걷었는데 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못 내면 선생님이 쫙 이렇게 앞에 세워놔요. 이렇게 쫙 세워놓고 너 언제까지 낼 거야? 언제까지 낼 거야? 해서 그때까지 돈을 안 내면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막 때렸어요. 너 왜 돈 안 가져오냐고. 그때는 선생님이 직접 육성회비를 다 걷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물론 힘들었겠죠. 돈을 빨리 제때 안 내니까. 근데 돈을 못 내는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정말 육성회비를 못 가져가서 매일 학교에서 두들겨 맞았었고 제일 싫었던 과목이 미술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스케치북을 사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스케치북을 한 장 쭉 찢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께서 준비물 안 해왔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또 안 해왔다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항상 땅만 보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름이 영구다 보니까 친구들이 또 바보라고 놀렸고 모자르다고 그러고 때리기도 하면 또 맞았어요. 왜? 내가 학교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한 내가 학교에 자꾸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기가 죽을 만큼 싫었어요. 근데 제 고향이 충주인데 충주에서 지금 서울 오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오지만 옛날 한 정말 1970년대, 80년대에는 한 4시간씩 걸려요. 서울 올 정도로 서울 오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서 매일 힘들어하던 때에 우리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조용필처럼 훌륭한 가수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어린 나이에 가수가 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가수가 되려면은 가서 노래도 배우러 발성도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기타도 배우러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러 다니는데 저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학교 가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옆집에 있는 형님께서 가수를 한다고 준비하던 형님께서 목에서 피가 나오면 가수가 된대요. 아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거 없지만 몸뚱아리 하나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에서 피가 나오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가수가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충주에 가면 달천강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겨울방학 때 달천강 다리 밑에 얼음이 얼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허벌판에. 그러면 그 다리 기둥에서 바람을 피해서 거기서 매일 2시간씩 노래 연습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그 어린 나이에. 단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엄마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 목에서 피만 나오면 가수가 된다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2시간씩 노래 연습을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이 나왔나? 피가 나왔나? 안 나왔나? 피가 안 나면 그 다음날 더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울고 있는 침 뱉고 또 피가 안 나면 그 다음날 또 2시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노래한다고. 왜? 내가 이 어려운 생활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매일 2시간씩 노래를 부르는데 피가 안 나와요. 진짜 한 열흘 되니까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노래하기 힘든데 정확하게 25일 딱 되니까 와 25일째 제가 노래를 딱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면 침을 뱉었는데 피가 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추운 겨울날 달천강 다리 밑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리고 빨리 피가 나오길 바랐는데 피는 안 나오고 근데 이 피를 보고 너무 깊어서 엉엉 울고 한 3일을 제가 거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게 득음을 해서 피가 난 게 아니라 하도 추운데 노래를 많이 해서 이 편도가 잘못돼서 성대가 잘못돼서 염증이 생겨서 피가 나온 건데 25일 동안 충주 달천강 다리에서 노래를 했던 조영구의 인생이 180도가 아닌 360도로 바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야기할까요? 처음에 중학교 3학년이 딱 됐어요. 봄이 되니까 애들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왜 이렇게 조는 거야? 누구 노래할 사람 없어? 제가 손을 탁 들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바보였기 때문에 바보였어요. 바보. 모자란 친구. 에이 저 새끼가 뭔 노래를 해? 하고 비웃더라고요. 에이 우 이런 소리가 나길래 손을 제가 내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와봐. 노래를 시켜줬어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25일 동안 조용필 노래를 불렀으니 얼마나 잘 불렀겠어요. 탁 나오자마자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딱 불렀더니 선생님이 와 영구 네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아니 이 바보 같은 영구가 이런 재주가 있어서 수업을 끝내자마자 저를 데리고 교무실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무실에 선생님 100명이 넘는 앞에서 선생님 영구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 앞에서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국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야 영구가 이렇게 어딨어 영구 야 나와봐 노래 한번 해봐.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수학 선생님이고 영어 선생님이고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노래는 잘해서 학교에서 인정은 받았는데 가정생활은 변화된 게 없는데 제가 또 육성예비를 못 내요. 옛날엔 선생님이 불러내서 막 때렸는데 저를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내더니 돈을 주면서 이걸로 육성예비를 내래요. 선생님이 잘한 건 노래 잘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미술 시간이 돼서 스케치북을 또 친구가 쭉 찢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옛날엔 저를 때렸는데 조용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야 임마 앞으로 스타가 될 새끼가 친구인데 너 이거 스케치북 하나도 못 줘? 어? 야 친구 줘. 그래서 선생님 스케치북을 절 주래요. 그 저는요 반찬을 맨날 어머니가 싸주는 게 콩자반. 콩자반을 이만큼 해놔가지고 매일 콩자반 김치예요.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소세지에 달걀 입힌 거.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막 소세지 입힌 거 갖다 주고 장조림 갖다 주고 학교에서 스타가 됐어요. 바보 같던 조용구가 이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막 아침만 되길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반장 나가서 반장 됐죠. 고등학교 내리 3년 다 반장했죠. 맨날 앞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잘할 수 있는 건 노래 잘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맨날 노래 불러.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다 보니까 말도 잘하게 돼요. 그러다 반장을 3년 연속했어요. 게다가 제가 매일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노래 부르면서 뭐 정말 무심천 가야지, 하양동 가야지, 쌍곡 가야지, 수안보 온천 가야지, 뭐 단양 가야지, 뭐 다 다니면서 제가 상을 다 휩쓸었어요. 인기상, 뭐 우수상, 그래서 밥통, 뭐 그리고 짤순이도 받고, 뭐 청소기도 받고. 저는 그게 가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뚝 떨어졌어요. 대학을 떨어지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혼내는 게 아니라 저한테 고맙다고. 영구야 고맙다. 내가 대학 가면은 어머니께서는 교육비, 그러니까 수업,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될 돈이 없으니까 우리 큰형, 둘째 형도 충주 상업고등학교만 나오고 직장을 다녀요. 저도 영구야, 엄마가 너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때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대학을 보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떨어졌는데 혼내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여기까지만. 충주의 비료공장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충주에서 비료공장 다니면서 빨리 엄마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그게 저의 인생이었는데 저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가수가 되려면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재수를 시켜줄 능력은 안 되고. 참 신기한 게 지금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으면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하고 싶은 어떤 도전이 없다면은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아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으면서 나 자신을 자꾸 학대하고 미워하는데 꿈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꿈을 향해서 자꾸 다가가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빗자루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옆에 가야금 공장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서 8만 원을 준대요. 86년도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비료공장 취직된 거 그만두고. 저는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모르고 무작정 대학만 가자. 그래서 가야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요. 끝나자마자 왕십리에 있는 EMI 학원을 단가반을 달려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계속 졸리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포천에 있는 돌산에 가서 돌공장 가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야간 잔업까지 다 하면서 5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와서 독서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충북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부모님 손 하나도 안 빌리고 제 스스로 충북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뭐 단국대 정도 뭐 국민대도 갈 수 있었어요. 실력이 서울에서. 충북대가 국립이기 때문에 그때 수업료가 사립은 80만 원이고 국립은 4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대학 들어가는 게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나가기 위해서 대학을 갔던 거거든요. 목표가.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냥 노래하던 실력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 예선 탈락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후회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충주 비료공장에서 그냥 다녔더라면 재수 1년, 대학 1년, 2년간 돈을 모았으면 그 돈이 얼마일 텐데 하는 너무나 그 진짜 화가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는 이건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무작정 군대를 갔다 와서 저한테 대학을 다니니까 2학년 복학했을 때 선배님이 네가 앞에서 노래를 잘하니까 저보고 사회를 봐달래요. 사회를. 사회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를 보려고 제가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카니발 충북대학교 회계학과 카니발 사회를 보는데 다 남녀 짝짝이 오는데 와 준비를 해갔는데 진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20분도 안 돼가지고 학회장님이 야 영구야 네가 안 해도 되니까 나가라. 그래서 학회장님이 진행을 해서 제가 정말 창피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조건 녹음기 한 대를 사가지고 사회를 잘 보는 사람으로 유명한 청주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원대학교에 사회 잘 보는 사람 걸 그대로 녹음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3시간을 진행한다.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200번, 300번을 들었어요. 똑같이 애웠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걸 외워서 거울 앞에서 똑같이 그 사람 진짜 복사기처럼 제가 똑같이 MC를 봤어요. 수백 번을 연습을 했어요. 왜? MC를 봤는데 너무 무시당해서 너무 화가 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재주는 없고 그렇다면 노력을 해야지. 200번씩 들었어요. 이거 녹음기 녹음한 걸 가지고 또 한양대 그 사람 거 또 와서 또 100번 200번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데 되더라고요. 사회가 신기할 정도로 그 사람하고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사람한테 인터뷰하는 거 질문하는 거 똑같이 하다 보니까 무대 경험이 많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청주에서 사회 잘 보는 사람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구야, 김병찬이가 네 선배인데 KBS 아나운서 김병찬 아나운서가 네 선배인가 아니야? 모릅니다 했더니 전화번호를 주면서 만나봐라. 너 아나운서 한번 도전해봐라. 저는 아나운서 아니고 가수 할 건데요. 그랬더니 만나나 봐라.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뭐 어떤 유명한 선배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갈 용기 있겠습니까? 시골 촌놈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선배를 찾아가서 만났다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교수님이 찾아가 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뭔 얘기를 할 거예요? 찾아가서 뭘 얻을 수 있냐고. 전 찾아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교수님이 준 전화를 가지고 그때 김병찬 아나운서가 스포츠 중계에서 홈런 일요일 열전 달리는 일요일로 엄청 유명한 인기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분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앤서링 머신이라고 안녕하세요 김병찬입니다. 음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삐 소리가 나면 거기다 대고 선배님 저는 선배님을 사랑하는 후배 조용구입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훌륭한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딱 끊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해. 선배님 오늘 얼굴 보니까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럴 때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녹음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선배님 오늘 얼굴 보니까 모나리자 같습니다. 정녕 그대는 1분씩 어떨 때는 2분씩 매일 녹음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김병찬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앤서링 머신이라는 게 본인이 집에 없을 때 누가 녹음한 거를 틀어놓고 듣는 건데 조용구라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애가 매일 녹음을 남기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 거를 들어야 다음 사람 거에 녹음된 걸 들을 수 있는데 22일째 되던 날 이제는 김병찬 아나운서랑 너무 친해진 거예요. 매일 전화하다 보니까 나 혼자 친해진 거야. 딱 전화했더니 분명히 안녕하세요 김병찬입니다. 음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님 이제 형님이 됐어요 어느 순간. 근데 갑자기 누가 전화기를 딱 들더니 너 임마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끊어버렸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데 또 받을까봐 겁이 나서 그럼 내가 김병찬 아나운서를 만나자. 내가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만나? 내가 학생회장을 나가자. 학생회장을 나가서 초청 강연을 하자. 그게 저는 학생회장 마음도 없었는데 제가 학생회장을 나간 거예요. 그게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찬 아나운서한테 제가 3개월 후에 전화를 했어요. 선배님 조용구입니다 했더니 병찬 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죽었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욕을 해서 매일 녹음을 남겼던 영구가 녹음이 안 들어오니까 얘가 왜 안 오지? 엄청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좋아하면서 갈게 라고 하면서 김병찬 아나운서랑 저랑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초청 강연할 때. 저는 졸업을 하면서 은행에 취업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학생회장들 같은 경우는 뭐 리더십 이런 게 있어서 취업 추천장이 와서 취업이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과감히 김병찬 아나운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방송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병찬 아나운서 다니면서 이분이 어떻게 진행을 하나, KBS 안에서 어떻게 방송이 만들어지나. 저는 아나운서 학원 다닐 돈도 없었고 뭐 누구한테 배우러 다닐 어떤 뭐 그런 정말 여건도 안 되고 김병찬 아나운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방송 녹화되는 거 제작되는 거를 보면서 또 이분이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KBS, MBC, SBS 아나운서 개그맨 시험 부산, 강릉, 안동 뭐 아나운서 시험 보러 다니고 하도 안 돼서 탤런트 시험도 보고 뭐 성우 시험도 보고 보는 시험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14번 떨어졌습니다. 저는요 조용구라는 이름 앞에 성우가 됐든 탤런트가 됐든 가수가 됐든 뭔 타이틀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14번 떨어지고 15번 만에 SBS에서 전문 MC 공채 1기를 뽑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모했어요. 근데 시험도 자꾸 보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 그래서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아유 떨어지면 뭐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라는 생각에 편하게 했는데 정말 남자 1명 여자 4명 뽑는데 말도 안 되게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최고의 학부들만 왔는데 제가 됐어요. 28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 조용구가 SBS 전문 MC 공채 1기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아세요? 걸어다니면서 간판이라는 간판을 보고 전부 소리내서 크게 읽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변화되는 표정들을 말로 계속 진행하듯이 했었고, 그리고 신문 사설을 배울 데 없으니까 사설을 소리를 크게 내서 막 연습하다 보면 어질어질해서 막 쓰러져 넘어진 적도 있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번 만에 SBS 전문 MC를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한밤의 TV 연예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공채로 들어갔는데도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길래 제가 전문 MC 들어가고 1년 있다가
SBS를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 이계진, 심혜진 씨가 진행을 했고 유정현, 이무영, 뭐 남궁현 이런 전유성 이런 분들이 리포터를 했을 때였어요. 제가 딱 찾아가서 부장님 저 한밤에 TV연이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는 아침 방송 목소리라 안 된대요. 제가 그때 아침 방송 리포터를 했었거든요. 다음 주 또 찾아갔어요. 부장님 정말 한밤에 TV연이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는 얼굴이 또 안 된대요. 또 찾아갔어요. 부장님 진짜 한밤에 TV연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왜 뽑아놓고 쓰질 않습니까 했더니 영구야 여긴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고 네가 봐라. 네가 들어갈 만한 데가 어딨니. 기회를 또 안 주세요. 제가 또 찾아갔어요. 매주 한 번씩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 오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오면 가면 안 되겠다고. 또 찾아갔더니 작가들이 야 조용구 온다 문 잠그래요. 문을 딱 잠궜어요. 제가 문을 여니까 안 열려요.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더니 한 5분 정도 되니까 작가가 조용구가 간난간나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제가 거기다 머리를 디밀면서 한밤에 TV연에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해서 1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찾아갔어요. 매주. 어차피 라디오를 하기 때문에 라디오 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찾아갔지만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고 가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매주 갈 수 있겠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1년을 갔더니 1년 만에 저에게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주신 분이 강수지랑 도원경 씨였어요. 강수지 씨가 그렇게 말을 막 잘하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강수지 씨한테 가서 부탁했어요. 저 1년 만에 저에게 찾아온 기회인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인터뷰를 잘해 주셨고 도원경 씨도 많이 도와줘서 그때 한밤에 TV연에 1년 만에 찾아온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인터뷰를 한 결과 제가 20년 동안 한밤의 TV연예를 진행하면서 그 프로가 없어지면서 저도 함께 한밤의 TV연예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엄마 왜 나한테 안 도와줘? 왜 돈 안 줘? 저는 우리 엄마한테 돈 달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학교 때도 무조건 주말에는 공사장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방학 때는 무조건 방학 내내 공사장 가서 일한 돈으로 제가 자취비를 내고 그랬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배짱이 생기고 배심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저 요즘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내가 노래를 못하는지 몰랐어요. 음반을 5집까지 냈어요. 제가 MC를 보면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노래를 안 했으면 좋겠대요.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로 나가고 가요 무대도 MC를 나가면 게시판에 자꾸 글이 욕이 올라와요. 사람들이 조용구 씨, MC는 잘 보는데 노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수 안 하면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아무리 내가 노래한 걸 봐도 잘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나보고 노래를 못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시기하고 질투한 줄 알았는데 제가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갈 때는 6시 우리 2부 새벽 기도 볼 때 1시간을 걸어가면서 연습하고 매일 연습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부를 하니까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누구 노래를 들으면 이 사람은 어떤 걸 잘하고 또 어떤 게 좀 부족하구나, 저도 노래하면서 이런 걸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을 해야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평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들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꿈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돈이 있다고 식당 차린다고 다 식당 잘 되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 식당이 성공을 해요? 종업원들, 주방장들 이분들만 믿고 있다 장사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은 모든 걸,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조영구가 가진 것도 없이 가난했던, 정말 술만 먹으면 늘 아버지로부터 힘들었던 그 나날을 보냈던, 꿈도 없고 앞으로 미래도 없었던 조영구가 단지 중학교 2학년 때 달천강다리에서 노래를 했던 그때 그 노력들이 지금의 오늘의 조영구를 이 자리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세우고 노력하시면 꼭 된다는 거. 조영구도 됐잖아요. 내가 됐어요. 전 그리고 지금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부럽지요. 하지만 그 친구들처럼 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 모니터도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저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행사 MC를 제가 제일 많이 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불려다니는데 왜 많이 불려다니는지 아세요? 보통 7시부터 9시까지 MC를 보게 되면요. 저는 6시 50분에 올라가서 제가 노래 부르면서 분위기 띄우면서 자리 정리를 다 시켜요. 그리고 또 중간에 MC 보고 끝나고 만약에 장윤정을 소개합니다 하면 다른 MC들은 가는데 저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장윤정 딱 가고 나면 무대 위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죠? 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가셔야 되니까 제 노래 들으면서 천천히 가세요 하고 노래 또 3곡 더 불러줘요. 사진도 찍어줘요. 군수님이나 시장님들은 이런 조영구가 어디 있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써라. 힘들죠. 힘들죠, 몸은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들 하니까 조영구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오늘 좀 반성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또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럼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도전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한밤의 TV연예를 하기 위해서 1년간 매주 찾아갔던 그 부끄럽고 창피했던 그 시간을 이겨내니까 또 이런 영광의 시간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전하면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구였습니다. 우리 조씨 집안의 성공한 국장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조영구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또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최고의 몸 근육을 또 만들었던 그런 그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게 또 인생을 사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또 몸짱에 또 도전하기 위해서 몸짱대에서 연예인들과 시합에서 1등도 했었고요. 주식을 해서 돈도 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도 많이 날렸고 빌려준 것도 못 받은 것도 많은데 그러한 실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도움을 받는 게 앞으로 인생에 실수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이렇게 들으면 설문지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영구 씨 보면은 이제 아이에게 아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길을 걷게 하고 싶어요? 저는 모르겠으면 제 아내랑 저랑은 다르거든요. 교육관이. 저는 공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전 공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하고 싶은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또 제 아내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고 밀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조영구 씨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전화를 몰래 하지 마시고 연락하시면 그때 만났습니다 하면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혹시 이 길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지금 방송에 관련돼서만 이야기했는데 방송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럼 장사의 신들이 있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의 왕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방송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6개월이고 1년이고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도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분 걸 다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멘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조영구 씨를 따라 다니십시오.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지금까지 조영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한 게 꽤 오래됐어요. 제 하나의 프로그램만 24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요. 조은영의 가요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가수들을 배출시키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한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게 행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모신 분들이 또 자기 나름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던 분들이고 또 이런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저로서도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출발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가 가꾸어 가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방송인 조영구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이야기까지 잘 들었고요. 앞서 하지혜 원장님의 강연도 그랬고 단순히 취업에 관한 상담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진심이 담긴 얘기들이라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뒤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시금 그 시절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지금 그 노비 쪽에 가면 여러 가지 이벤트적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얼굴에 그려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타투도 있고 뭐 여러 이벤트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부터는 2부로 멋진 밴드들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택트 그리고 올라이브 공연 아마 가슴속을 시원하게 혹은 달콤하게 다양한 감성을 채워줄 것 같은데요. 저도 오후 2시에 다시 만나 뵙겠는데 서울시와 함께 하고 있는 청년마음 콘서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감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